연동형 비례제에서 보수 우파가 이기는 법. 오늘은 법무법인 추양 박성재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제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 과연 이것은 무엇이고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네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계속 듣고는 계신데 네. 과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제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는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그 지역구에 들어간 것을 빼고 전체적으로 그 정당의 실질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연동형 비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준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100%가 아니라 연동률을 50%, 즉 정당 득표율의 50%만 연동하겠다고 해서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붙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30석에 대해서만 일단은 연동형 캡을 씌우겠다. 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을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현행에 있어서는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처럼 정당들이 득표 받은 비율 그대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산법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계산법을 보시려면 일단 공직선거법 189조의 1항, 2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뭘 계산하셔야 되냐면 의석 할당 정당이라고 해서 의석 할당 정당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오시죠. 의석 할당 정당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의석 할당 정당이라는 것은 즉 3% 이상 득표를 한 정당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말하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3% 이상의 득표한 정당, 그 정당이 의석 할당 정당으로 일단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만약에 3%를 넘지 못하는 정당 등이 있으면 이 정당들은 일단은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컷오프된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들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당들이 만약에 3%를 못 넘게 됐을 때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총 합계해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한국당 우파표가 한 16표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좌파 내지는 중도라고 보이는 당으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러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만약에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합계가 2석으로 미래한국당과 상관없이 2석이 더 가져옵니다. 네. 그것도 미래한국당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다른 정당 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션이 우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기독자유통일당 내지는 다른 우파 정당을 밀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거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리고 어찌 보면 이미 3%를 넘었다고 생각되는 기독자유통일당에 밀어주는 것이 우파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시는 게 좌파만 전략을 구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